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 4구역 재건축, 우리가 통상 대연비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건축을 거의 완공해서 더 비치 프루지오 서밋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지금 뭐 주목받는 핫한 또 재건축 단지입니다. 다음 달에 분양을 합니다. 9월 8일쯤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연 이 지역은 대우건설에서 하는데, 대우건설에서도 이 비수도권으로 처음으로 서밋이란 하이엔드 브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평당 3,300만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부산 역대 최고가가 유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서밋이, 대연 서밋이 부산에서 최고가를 기록할 만큼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단지인가?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하면 뭐 복덕방에서는 좋다 소리 많이 하죠. 근데 그는 제가 볼 때는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무슨 개요를 보면 대우건설이 남구 대연동 1808 1원에 지은 더 비치 프루지오 서밋, 그래서 다음 달에 분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지하 3층,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 동 규모로 이제 전용 면적 59에서 114평방미터, 총 1,348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에 조합원 물량을 뺀 391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후분양 단지죠. 후분양 단지로 이제 오는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은 한 2, 3년 걸리는데 후분양이니까 이제 좀 빠듯합니다. 몇 달 남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은 이제 비수도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서밋 브랜드인데, 서밋은 대우건설, 아까 말씀드린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뭐 서울에는 서초동, 뭐 용산, 뭐 대치동 이런 걸 중심으로 있다는데, 하여튼 이 부산에서는 저도 처음으로 보는 서밋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과연 얼마나 잘 지을는지 그건 뭐 가서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입니다. 이게 얼마에 분양하느냐, 후분양인데, 지금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건 그 인근에 있는 남천자이입니다. 남천자이가 지금 뭐 그게 이제 삼익비치 타워였죠. 타워인데 그게 평균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3천만 원이었는데, 이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이 대연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300만 원 평당 수준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00이면 부산 최고 분양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천자이가 3천만 원을 얻는 금액인데, 국평형 기준으로 34평이죠.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4평 국평형인데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기준으로 11억 2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갱신하는 셈이죠. 뭐 역대 최고 분양가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아쉽게도 이게 조합원들 분양가가 얼마냐면 84 타입이 6억 2천입니다. 6억 2천이니까 5억 정도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덕을 보는 셈이죠. 덕을 본다기보다는 뭐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 시세를 보면 이제 그 근거가 이거죠. 지난 1월에 후분양한 남천자이는 최근 12억에서 13억 원대 실거래 이루어지고 있다. 남천자이 33A 평은 5월에 14층이 13억 5천,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이제 12억, 1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남천 비치타운 또 33B형이 10억 2천, 뭐 12억 9천에 팔렸다. 이래서 이제 여기는 서밋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니까 고려하면 최고 분양가가 이걸 갈아치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또 뚫고 보면 남천자이는 후분양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쩝쩝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판이 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걸로 저층 평수로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할 당시에 남천 삼익비치가 이제 평당 4,500 조합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4,900이라는 엄청난 그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서 완판이 된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지금도 아직 그 분위기가 깔아앉아가지고 이제는 아직도 좀 미분양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계약률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처음 할 때는 뭐 청약을 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금을 내고 하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 고가인 데다가
사실 입주 예정 시기도 12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잔금을 치르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리 딱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완판되지는 쉽지 않고 아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완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난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이제 일반 입주민 분양가가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그 아파트 배치도를 제가 해내놨습니다만 이미 가장 로얄이라는 84, 76 타입은 102동, 103동, 104동이죠. 타입은 이미 조합원 몫으로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살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제 나중에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쉽지 않느냐. 가장 로얄이고 뷰가 좋은 102, 103, 104동은 이미 조합원 몫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일반 분양은 이제 101동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광대뷰로 하죠. 광안대교 뷰가 보이지 않고 부경대학 쪽에 뷰가 보이는 그쪽에 적은 평수로 사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광대뷰가 없는 이런 아파트를 과연 이렇게 3,3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선전하기로는 뭐 여러 복덕방이나 블로그에서는 이게 뷰가 좋다 말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뷰 나오는 아파트들은 조합원들이 이미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고 나니까 일반 분양 몫은 뷰가 안 나오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뭘 보고 살 것인가? 뭐 101동 정도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건너편에 메가마트 이것도 이제 대우건설에서 샀죠. 1조 넘은 가격에서 샀는데 대우에서 산 이 메가마트가 또 이제 아파트를 짓습니다. 주상복합을 짓는데 그 뷰가 살짝 이렇게 가립니다. 광안대교 뷰를 가리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뷰에 침해를 다서 간섭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건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나봐야 되죠. 그렇지만은 대충 조감도에 보면 가리기 되어 있습니다. 101동, 2동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가립니다. 다 가리되고 그 이제 더 넘어와서 삼익비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층으로 들어서면 그건 뭐 또 일부 많이 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광대 뷰 때문에 3,300을 이야기를 하는데 뷰가 그렇게 간섭을 침범을 당하고 더구나 이제 102, 103, 104동은 이미 이제 조합원 몫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105, 106, 107동 그 내륙 쪽에는 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고층에서 조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것도 이제 메가마트가 들어서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더더구나 이제 삼익비치가 들어서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고 그리고 뉴비치가 이제 그 일대가 또 전체 재건축이 돼버리면 그건 뭐 완전히 저 바다 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101동, 102동 이쪽에는 광안대교 이제가 하윤대에서 내려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리가 있죠. 거기가 이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음벽을 쳐야 됩니다. 방음벽을 한 3, 4층 높이로 치면 그건 뭐 뷰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손만 있는 거죠. 손만 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좋을 것인가? 차라리 105, 106등 쪽에 부경대학 쪽의 뷰가 더 낫지 않느냐. 거기는 이미 이제 시내 뷰니까, 시티 뷰니까 거긴 뭐 가린 게 없습니다. 가린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그걸 보고 있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팔아야 되니까, 복덕방에서는.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학교가 가까이 있다, 뭐 전철역이 뭐 인근에 있다 이러지만은 학교도 그렇고 전철역도 그렇고 전부 다 700m 이상입니다. 그건 뭐 학교가 가까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남천초등학교가 700m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경대 경성대 부경대학역 남천역 이게 지하철이 650m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거기는 최소한도 저도 그 인근에 삽니다만은 10분 내지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없고 더더구나 이미 거기에는 이제 이 메가마트 쪽하고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용호동 자이 아파트가 생성되어 있고 거기에 이 광안대교 대남 노타리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통 유발
복잡해지는 그런 수요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교통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뷰인데 광대뷰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금 임박해서 분양을 한다. 10월 말까지 다 내놔야 돈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아마 미분양이 많이 쳐질 것이다. 쭉쭉까지도 예상된다. 남천자이도 지금 미분양이 제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완판된 대연 DIL, 대연 3구역이지. 3구역이죠. 이게 이제 완판이 되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지금 빨리 뭔가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초조함이 전체적으로 퍼져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인데, 올해 한 10억 정도를 준비를 해야 이게 프로젝트 서밋을 살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살 수 있을 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된다. 과연 광대뷰, 광안대교 뷰가 생각만큼 잘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평당 3,300, 부산의 최고 분양가, 이거는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9월 8일날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뭔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